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교육기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정치권이 나서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교육기원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이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결정권 훼손과 중앙정치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제주특별법에 부여된 교육특례 활용을 위해 교육위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제주자치도에 부합한 진정한 교육자치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을 견디고 계신 도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빠른 일상 회복이 원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의 복리 증진과 고도의 차등적 분권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 등 법률 개정안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불일 합치 결정에 따라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선거구가 아닌 새로운 선거구에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2월 18일부터) 지방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선거후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4년마다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고 있는 도의원 정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언제까지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할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만이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위원 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3월 특별법 개정 추진 상황 보고에서 논의된 교육위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자치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주도와 의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게 최종 회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 존폐에 대한 충분한 수기 과정도 없이 서울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이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결과는 둘째치고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출마 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제도상의 문제, 의회 내부에서 교육, 학예의회의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하는 역할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등 충분히 논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돌을 호랑이인 줄 알고 쏘았더니 돌이 화살에 꽂혔다는 의미의 사석위호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성심껏 죽을 힘을 다한다면 아니 될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를 희망하며 새해에도 국민의힘이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과 이성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 대표 김창식 의원입니다.
제주교육은 지금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공포는 우리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인류의 생존 의지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뉴노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보금자리였던 학교도 그 존재와 가치를 회복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고, 제주교육 역시 급격히 다가오는 미래 교육을 위한 혁신이라는 과제를 안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제주교육은 교육위원제도 폐지 시도로 인하여 제주의 교육자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해식 국회의원이 교육위원 폐지를 골자로 제주교육자치 15년의 성과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이 자기결정권과 창의성에 기초한 고도의 자치권을 근간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라는 전국에서 선도적인 자치 모델이 마련된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제 교육위원 제도가 탄생한 이후 4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전국 유일의 교육자치 모델로서 제주교육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위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주교육사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게다가 도민이 자기 결정권을 빼앗고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앗아가려는 행태는 교육자치는 물론 제주특별법 이념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육위원 제도는 제주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한 획을 긋는 교육자치 선도적 모델입니다. 이제 교육가족을 포함한 도민 모두는 제주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혁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이제 2월 국회의 시계는 제주교육자치 근본인 교육위원제도 폐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루는 긴박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도민이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그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교육자치가 이루어놓은 성과를 외면한 채 중앙정부의 정치 논리로 제주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계약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이 성원과 지지를 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교육 목적은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인격 완성, 자아실현, 민주시민 양성에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비전도 시대적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정의에 따라 새롭게 이해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간 제주교육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미래의 지향점을 찾고자 무단히 노력해왔지만 전대미문이 코로나19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었습니다. 학력과 교육 격차, 교수학습 방법 혁신, 원격 수업 시스템 등 교육 정책의 혼선으로 인하여 좌표를 읽고 표류하면서 제주교육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교육이 좌표 설정의 기본이 되는 제주교육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 학생들이
기초학력 보장과 더불어 교육격차 해소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도내 초등학생이 3RS, 즉 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한 학력 미도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438명인 1.62%, 2020년에는 314명인 1.14%, 2021년에는 462명인 1.64%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한글 미해득과 3RS 지도 결과와 향상도 검사 결과를 주관하는 제주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해마다 기초학력이 진단 데이터가 초기화되어 연도별 데이터는 물론 결과 데이터를 관리하며 정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안 되어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진단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제주교육이 불신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도내 학생들이 기초학력 보장과 더불어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제주 학생들이 학습력 향상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강력한 교육정책 추진이 요청됩니다. 최근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학교 현장의 관심 부족과 참여 저조로 교과학습 향상도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교육당국이 학습력 향상 교육정책은 뚜렷한 목표도 없이 실질적인 학생 학습력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예산만 축내고 있어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습력 향상은 원활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지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지도는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얼마만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하여 지원하고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교육이 가치를 바탕으로 제주교육이 미래 영향을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해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하는 ICT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총회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을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여 학교 교육 일상화를 만들어야 했었는데 매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근에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을 바탕으로 학교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북학화를 통해 미래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수학습 방법 혁신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제주교육이 본질, 그 지향점을 깊이 통찰하고 제주의 인재 육성이라는 본여의 목적 수행에 열과성을 다해야 합니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격 수업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2010년 4월 교육부는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원격 수업 운영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하였는데 출결 확인 및 수업 참여 독려의 56.6%, 수업 준비 부담의 42.2%, 수업 저작권 및 교사 초상권 침해 우려의 41.3%, 기기 활용법 학습 등 새로운 학습 부담의 23.5% 등으로 원격 수업 지원과 역량 강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원격 수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IT 기기 등이 노후화 혹은 부족, 교실 와이파이 지원 등 기본 인프라 환경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년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 교육 활동은 학생들 감염 위험 부담으로 상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며 정상적인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학생들 교육 활동과 학습 효과에서도 효율적인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 활동이 위기 탈출과 그 해법이 없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이 운영 역량을 발휘해왔던 이 학습터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 활동 정상화 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상황에 맞는 적정 원격 교육 플랫폼을 구안하여 하루속히 제주형 원격 수업 모델을 정립하여 학사 운영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초, 중, 고 학교별로 가장 적합한 원격 수업 플랫폼을 제주형 모델로 만들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향후 제주형 학생 맞춤 원격 수업 모델이 구축된다면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활동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교육이 여러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 운영되어 고교 공통교육과정 지원, 고교 학점제 지원, 방과 후 수업 지원 등 상당 부분 학교 교육이 외연을 넓혀줄 것입니다. 다섯째, 전인교육과 행복교육을 위한 예체능 교육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도내 초, 중, 고교별 학생이 취미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육지부와 달리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 공연 기회도 자주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이 폭을 넓히고 학생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영역을 다양화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한다면 더욱 풍성한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학창시절의 문화예술 교육이 평생의 문화적 자양분이 되고 지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생 선수 육성이나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부 선수의 초, 중, 고 진학 연계 등 관련 체육 정책이 지난 8년 동안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면서 도내 학생 선수들은 상급 학교 진학과 연계되지 못하여 도외로 진학해야 하는 등 선수 연계 육성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엘리트 체육과 스포츠 클럽 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0년 9월 기준 초등학교 334명, 중학교 394명, 고등학교 319명이 학교 운동선수 중에서 탁구, 핸드볼, 중학교 농구, 정구, 테니스 종목은 상급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지 않아 학교급별 운동부 선수 육성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 선수 진로 진학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초, 중, 고 종목별 운동부 해체에 급급하며 학교 운동부 말살 정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전인교육과 행복교육이 근간이 되는 예체능 교육 정책이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과감한 행재정적 투자를 하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